자, 가겠습니다. 자, 1분 복습 해볼게요. 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1955년에 일본에 무슨 체제가 만들어져요? 55년 체제. 무슨 당? 자민당. 요때 여러분 6.25 때문에 무슨 특수? 한국 특수로 떼돈을 벌죠. 그렇죠? 그러다가 1956년에 자, 일소 공동선언해서 소련이 일본에게 쿠릴 열도 주려고 했는데 문제가 터졌죠. 바로 뭐야? 1960년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다시 맺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뭐야? 일본에서 엄청난 투쟁이 발생하죠. 무슨 투쟁? 안보 투쟁. 그래서 맺어버리니까 소련이 다시 쿠릴 열도 안 주기로 했죠. 기억나죠? 그러다가 여러분 일본이 또 1964년에 엄청 잘 살아서 여러분 도쿄, 동경, 목까지 치러요. 올림픽 치르고 나서 여러분 또 떼돈을 벌죠. 무슨 특수? 베트남 특수로 여러분 떼돈을 벌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좀 부럽기도 하고 좀 재수없기도 하고 1968년에 전 세계 경제 규모 뭐가 돼요? 2위가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물론 고비는 있었어요, 여러분. 1차, 2차 석유 파동 때 고비가 있었지만 일본이 기술 개발, 경영 합리화로 극복을 하죠. 그런데 55년 체제가 여러분 지속되니까 따라해보자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계속 무슨 유착이 발생해요? 정경 유착이 계속 발생하죠. 가장 큰 게 뭐야? 1976년 여러분 무슨 사건? 로키드 사건이죠. 수상이었던 다나카가 뇌물을 받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체포가 안 돼. 이거 되게 심한 거죠 여러분. 자, 그러다가 여러분 너무 일본이 잘 나가죠. 특히 언제? 1980년대 여러분 거의 미국을 압도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1985년 자 따라해보자. 무슨 합의를 해요? 플라자 합의를 해서 봐봐. 1000엔에 1달러면 그거를 반으로 줄였죠. 500엔 해버렸죠. 500엔 해보니까 환율을 내려버리니까 수출해봐야 봐봐. 1000원에 1달러에서 1000원 벌어오다가 갑자기 뭐 1달러에 500이니까 어떻게 돼? 수출해봐야 확 줄어드는 거잖아. 그래서 그 일본 은행이 쫄아가지고 5% 금리를 1% 하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여러분 땅 사다니까 어떻게 나중에 무슨 경제가 형성돼요? 버블 경제죠. 왜? 대출이 쉽잖아. 야, 해보자. 현재 1억을 대출 받으면 이자가 50만 원이야. 1억의 이자가. 근데 1억에 만약에 이자가 10,000원이어봐. 그러면 10억 빌려봐야 한 달에 10만 원이지. 그치? 그러면 막 니네 부모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0만 원 내면 막 100억 얻겠죠. 그럼 땅 샀더니 두 달에 200억이 돼봐. 그럼 버블 경제가 돼버린 거야. 이해되겠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때 뻥 터져서 여러분 1990년대 버블이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났죠. 그러면 버블 터지고 계속 무슨 유착이야? 정경 유착이니까 여러분 짜증나가지고 1993년에 비자민당 연합정권이 여러분 승리를 해서 자민당이 일시적으로 정권을 잇는 거잖아. 다 나오죠 여기서. 일본사 거의 다 있죠 여러분. 이 정도 알면 절대 일본사. 근데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알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추가된 게 뭐야? 1985년 무슨 합의? 플라자 합의. 이때부터 버블 경제가 형성이 됐다. 그렇죠? 또 하나 어떤 사설 문제인데요. 여러분 일본 버블은 외환 위기가 아니야. 외환 위기는 뭐냐? 그 나라에 달러가 없어서 봐봐. 우리가 석유를 사거나 다른 나라에다가 뭐 사올 때 달러를 줘야 되잖아. 그럼 항상 나라 창고에 외국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1997년에 외환 위기는 뭐냐? 우리 금고에 달러가 없어서 돈을 못 줘서 부도가 난 거잖아. 근데 일본은요. 달러는 무지 많아. 뭔지 아시겠죠? 일본은 외환 위기 아니야. 버블 경제인 거 알았죠?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옛날 어떤 사설 문제 나온 거 얘기해 준 겁니다. 자, 됐고. 그리고 이제 또 복습해보자. 일본 복습이에요. 1958년에 마오쩌둥이 여러분 무슨 약진 운동 했어요? 대약진 운동을 했죠. 그러면 대약진 운동하면 가장 키워드가 항상 무슨 공사가 나와야 돼요? 인민공사에서 주도했다. 자치기구죠? 두 번째, 철강. 뭐야? 쌀의 자급자족을 노렸다. 하지만 완전히 실패해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요것 때문에 여러분 등장한 게 1961년 무슨 사오치? 유사오치랑 무슨 핑? 덩샤오핑이 등장해서 실용주의 노선, 공산주의 지키면서 경제는 자본주의로 가자라고 했더니 덩샤오핑이 삐졌죠. 그래서 누구야? 유사오치, 덩샤오핑 제거하려고 1966년에서
1976년 여러분 무슨 대혁명을 일으켜요? 문화 대혁명을 일으켜서 자본주의 때려 죽이자. 서양의 문화 없애버리자. 그래서 여러분 10대 젊은 애들을 빨간 스카프를 데리고 불러왔죠. 무슨 병이 등장해요? 홍위병이 등장해서 여러분 다 때려 죽인 다음에 요걸 기점으로 다시 마오쩌둥이 권력을 잡잖아요. 이때 죽은 사람도 몇만 명, 수천만 명 나중에 다시 할 거야. 뭔지 아시겠죠? 왜 하느냐? 대약진 운동이 실패해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니까 얘네 제거하려고 무슨 대혁명? 문화 대혁명. 이거 아시면 돼요. 또 하나 1960년에 얼른 해볼게요. 한국에서는 무슨 혁명이 발생해요? 4.19 혁명이 발생해서 이승만 최고 통치자가 하야하고 제2공화국 무슨 내각이 들어서요? 탕수육과 짜장면 장면 내각.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무슨 투쟁이 벌어졌어요? 안보 투쟁. 뭐 때문에?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다시 맺었죠. 그렇죠? 또 하나 세 번째 남베트남 정확히 베트남 공화국 몇 년도? 1955년 무슨 GM? 응오딘 GM이 무슨 개혁 안 했어? 몸무게 개혁이야? 토지 개혁이야? 토지 개혁 안 해서 여러분 남베트남 민족 해방전선이 1960년에 생겼다. 이해가 되죠?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해보자. 자,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1961년 한국이야. 한국에서 여러분, 잘 아는 분이 등장하네. 박정희 씨라고 들어본 적 있죠? 요때 요분이 별 2개야. 별 2개를 우리가 무슨 장이라 불러요? 소장이라 부르죠. 그래서 박정희 씨와 일부 군인들이 여러분 5월 16일 날 군사 가지고 여러분 정변을 일으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승만 쫓겨나고 이 공화국 무슨 내각을 장면 정부를 여러분 파괴한 다음에 61년부터 1963년까지 박정희 씨와 일부 군인들이 통치하죠. 이걸 우리가 무슨 정이라 그래요? 군이 다스린다. 무슨 정? 군정이야. 그래서 박정희 씨가 여러분 5.16 일으키자마자 외우지 마세요. 군사, 혁명, 위원회 만들어서 여기에 누가 앉아요? 장군들이 앉아 얘네가 통치를 하죠. 그런데 좀 말이 무섭죠? 아버지 뭐 하시니? 군사혁명위원회요. 좀 말이 무섭지? 나중에 이거를 이름 바꿔서 국가 재건 최고 회의라고 부르는데 잠깐만 박정희 씨는 여러분 지금도 뭐랄까 그 문제적인 인물이시잖아. 존경하는 분도 많고 되게 싫어하는 분도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공화국을 엎을 때 박정희 씨와 군인들이 하는 말 너무 사회가 혼란스럽다. 너무 데모가 많다. 그런 걸 했거든요. 그런데 약간 사족을 달자면 국사 시간에 많이 배우겠지만 여러분 민주주의는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게 당연한 거야. 예를 들어보자. 내가 지금 인강에서 막 대통령이나 막 누굴 욕해도 안 잡혀가죠. 왜냐? 민주주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북한은 김정은 뜸땡이 하면 잡혀가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민주주의 연습한 적이 없잖아. 그러면 사실상 처음 민주주의 하는 거라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데모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변 일으켜버리면 약간 이제 민주주의가 좀 왜곡이 되는 거지. 물론 이제 경제 개발한 거는 인정은 해야 되겠지만 요거 자체는 좀 그렇죠. 자, 됐어요. 그러면 박정희 씨는 여러분 이제 뭐를 끌고 싶어요? 국민들에게. 어그로야 인기야. 인기를 끌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군정 중에 1962년. 자, 따라해보자.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엄청 배웠죠. 무슨 개발? 경제 개발. 몇 개년?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때부터 이제 경제가 많이 개발됐다고 우리가 보는 거잖아. 근데 요것도 문제는 있죠. 뭐냐? 박정희 씨가 1962년에 여러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지만 이때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나중에 1965년에 한국이랑 일본이랑 국교 맺어서 여러분 돈 받아와서 그걸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건데 의미는 있죠. 그래서 이렇게 1961년에 박정희 씨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그리고 1년 있다가 인기를 끌고 또 여러분 이때가 62년에 우리가 진짜 못 살았어.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에서 10번째나 들어요. 이때 수준이 방글라데시아만큼 못 살았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우리 소원이 누구 닮아가는 걸까? 예를 들어봐. 이때 저 나라만큼 살고 싶다. 누굴까? 일본은 아니야. 왜? 일본은 일단 자존심이 있고 솔직히 안드로메다였고 누구냐? 필리핀처럼 사는 게 이때 꿈이었대요, 여러분. 이때 그 정도로 못 살았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를 했는데 하나 여러분 팁을 알려줄게요.
자, 팁을 해보자. 가끔 나오는데, 자, 중국과 북한도 여러분 경제 5개년 계획을 해요. 비슷하죠? 언제 할까? 여러분 봐봐요. 중국과 북한이 여기 중공을 하자. 중화공산국. 중국과 북한도 경제 5개년 개발을 하거든? 언제 할까? 쉬워요. 둘이 전쟁 끝난 게 언제야? 1953년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랑 중공이죠. 중화인민공화국이랑 북한은 6.25 끝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얼추 몇 년 빠른 거야? 10년 빨리 한 거야. 이거 기출문제 지문에 잘 나와요. 다시 이렇게 외워. 우리는 언제 했어?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 마오쩌둥 중국이랑 북한의 김일성은 언제 한 거야? 6.25 끝나고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걸 한 5년 하거든. 봐봐. 53년에서 5 더해봐요. 언제야? 58년에 끝나죠.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이 성공을 하니까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무슨 약진운동, 대약진운동, 북한은 무슨마 운동, 천리마 운동하다 다 실패한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외울게요. 우리는 언제 한다고요? 1962년 박정희 씨 때 경제개발 5개년 개혁. 자, 중공이랑 북한 언제 한다고요? 53년도. 50년 되났죠? 외우면 돼요. 자, 이거 틈틈이 해주는 거예요. 됐고, 여러분. 그러면 자, 봐봐요. 61년 했죠. 62년 했죠. 63년은 뭐냐? 여러분, 박정희 씨가 군정을 끝내고 국민 투표를 해서 여러분, 대통령이 돼서 요때 한국은 63년도에 이제 박정희 씨가 정상적인 대통령이 됐어요. 이때부터는 좀 정당성이 있어요. 왜? 국민 투표를 했으니까. 근데 61년에서 63년 군정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인기가 올라간 건데 간신히 돼요. 자, 60 해볼게요. 1964년 해보자. 두 가지 사건이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수능에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 뭐냐? 64년에 여러분 일본이 경제가 발전해서 동경, 도쿄에서 여러분 무슨 픽을 개최했어요? 동경 올림픽을 개최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1964년. 자, 베트남에서 여러분 해보자. 통킹만 사건이 더 중요하죠. 무슨 만 사건? 통킹만 사건.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게 베트남이 여러분. 베트남이면 반뚝 잘라서 여기는 호치민 할아버지에 자꾸 써볼게요. 베트남 무슨 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이고 여기는 현재 지금 무슨 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죠. 누가 지지해줘요? 무슨 년? 소련. 붙어있는 중국. 심지어 북한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남쪽은 1955년에서 지금 현재까지 베트남 무슨 국이에요? 베트남 공화국인데 여기 사실상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미국이 지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미국이 베트남에 들어올 때 변명이 뭐야? 프랑스 가자마자 미국 들어왔죠. 미국 들어온 이유가 해볼게요. 도미노 이론을 얘기하죠. 도미노가 뭐야?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미국이 하는 말. 만약 if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동남아가 다 공산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통킹이라는 곳에서 미국의 매독스라는 미국 군함이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베트남 잠수함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게 불탄 거야. 그래서 미국이 우리 미국 군함 매독스가 가만히 있는데 호치민이 공격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킹만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미국이 누구랑 싸워요? 호치민이랑 싸우는 거야. 이거를 1964년에서 1973년까지 여러분 제2차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 내지는 무슨 전쟁이라 불러요? 베트남 전쟁인데 여기에 황당한 게 있어요. 선생님이 6년인가 7년 전에 무슨 본죽집에서 죽을 먹다가 신문을 딱 펼쳤는데 나 어릴 때는 통킹만 사건 누가 일으킨 거야? 호치민이 공격한 거죠. 미국의 비밀 문서가 한 50년 단위로 이렇게 공개가 되거든. 미국의 비밀 문서에 의하면 미국 군함을 공격한 건 베트남이 아니라 미국이 공격한 거야. 미국이. 왜냐? 자작극이야. 왜? 베트남 깔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 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이 미국 배를 공격하고 베트남에게 뒤집어 쓰은 거야. 이거를 여러분 1964년에서
한 10년 전까지 모든 전 세계가 그렇게 배웠어. tonkin 만 사건은 호치민의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지뢰 쏴가지고 폭파시켰다. 근데 여러분 알고 봤더니 미국 문서에 우리가 해체한 거야.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이거 진짜 큰 사건이거든요. 야, 엽기적인 거잖아. 근데 무슨 일보에 요만하게 나와있어. 별로 텔레비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참 슬픈 얘기지. 예를 들면, 자,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왠지 tonkin만 하면, 피구왕, 그게 뭐지, 그게? 피구왕 tonkin, 걔가 일으킨 거예요. 자, 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천천히. 그래서 여러분, 시작해볼게. 1964년에, 자, 일본에서는 자꾸 외워요. 도쿄. 동경에서 무슨 픽이 올렸어요? 올림픽이 열리고, 자, 베트남에서는 여러분, 자, 무슨 만 사건이 터져요? tonkin만 사건이 터지면서 1964년에서 1973년까지, 사실상 75년까지인데, 미국만 기준했을 때 여러분, 바로 여러분, 제2차 무슨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이때 미국이, 야, 한국아, 도와줘. 해서 여러분, 한국이 1964년에 한국군을 보내는데 중요한 건 뭐냐? 따라해볼게요. 전투부대가 아니에요. 전투부대가 아니라, 따라해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좀 내가 해주는 거야. 비둘기 부대를 보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비둘기 한 5천 마리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비둘기 부대는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의료병, 고쳐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야, 그러지 말고 군대를 보내라. 그러니까 박정희 씨가 딜을 해서 돈 주고 무기 바꿔주면 보내겠다. 그래서 여러분 1965년부터 우리 국군 전투부대를 여러분 본격적으로 보낸 거 몇 년도예요? 65년이야. 그리고 미국도 본격적으로 개입한 게 언제야? 65년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시작은 64년인데 이렇게 와요. 자, 비둘기 부대가 아니라 국군 1개 사단 이상. 1개 사단이 얼마냐? 25,000명이야.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그 기출문제 나와요. 국군 1개 사단 이상을 보냈다 하면은 64년이 아니라 몇 년 해야 돼요? 65년이야. 아니, 기출문제 푼 사람은 알 거야. 뭐냐? 65년 여러분 요게 나번에 있고 어떤 하나가 60년이야. 요 가운데를 고르래. 답이 뭐였어요? 64년에 동경올림픽을 치렀대. 그런데 답은 이거였어. 국군 제1개 사단을 파병했다. 한 몇 년도로 봐야 돼? 65년도로. 아니면은 tonkin만 사건 때 보냈다고 하면 여러분 같은 연도니까 찍기가 어렵잖아. 근데 확실하게 내가 구분하는 거야. 64년에 국군 보내지만 무슨 부대? 비둘기 부대고 전투병을 파견한 거 몇 년도가 되는 거야? 65년. 그쵸? 외우시면 돼요. 됐어요. 65년에 전투부대를 보냈다. 이렇게 했고. 자, 이제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1965년이 됐어요. 해보자. 정말 중요하죠. 일단 지금 배운 거. 1965년에 우리가 베트남에 국군 무슨 부대를 보내기 시작했다? 전투부대 4단 이상 2만 명 이상을 보내기 시작한 게 65년이고 해볼게요. 봐봐. 지금 미국은 기분이 나빠. 왜냐? 지금 베트남이랑 싸우는데 베트남 뒤에는 소련도 지지해주고 중공도 지지해주고 북한도 지지해줘. 그런데 미국의 부하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대만은 이미 일본이랑 친하죠. 몇 년도부터? 1952년부터. 그 다음에 남베트남은 대만, 일본이랑 1959년에 조약 맺었죠. 그러면 미국의 부하는 일본, 대만, 그 다음에 뭐야? 남베트남, 베트남 공화국은 이미 다 친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우리 한국이야. 우리 한국은 일본이랑 안 놀아. 이승만 때부터 싫어! 그런단 말이야. 전 국민도 일본 그러면 뭐를 갈아요. 이빨을 간다고 여러분.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힘을 모아서 베트남이랑 싸워야 되는데 한국이랑 일본이랑 아예 수교를 안 맺은 거야. 근데 이때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야? 박정희죠. 경제개발계획을 1962년에 했는데 야, 돈이 있어야 개발을 하지. 돈 좀 벌고 싶죠. 두 번째, 일본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선진국이 됐으니까 물건을 팔을 시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미국이 압박을 해. 야, 일본아, 어떻게든 니네가 가해자니까 돈을 주든 뭐라든 국교를 수교해서 정상화시켜서 연결해서 우리 미국을 도와야 된다고 미국도 압박을 하고 일본도 어떻게 돼요? 좀 돈 좀 벌고 싶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좀 압박을 놔서 드디어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다시 한번 국교를 수교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되겠죠? 5번 한일 기본 조약. 이걸 국사에서는 한일 협정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한일 기본 조약을 국사에서는 한일 무슨 정이라 불러요? 협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1965년 한일 기본 조약, 한일 협정으로 한일 간에 드디어 국가의 교류가 드디어 이제 정상화가 됩니다. 그러면 한일이 다시 사귀었다. 한일이 사귀었다. 언제? 한일협정, 한일 기본조약. 그런데 여러분 좋은 점이 있죠. 10억 달러 이상. 야, 이 당시 10억 달러면 지금 몇백 조야. 야, 이런 식이야. 우리 학생들 예를 들면 용돈 한 10만 원, 30만 원이잖아. 근데 니네들에게 갑자기 누가 100억 줘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지금으로 치면 얼마 아닌데 이 당시 그런 느낌이야. 내가 한 달에 20만 원 버는데 100억 받아온 거야. 뭔지 아시겠죠? 물론 우리가 당한 거에 비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10억 달러 이상의 유상 이자 받거나 무상으로 돈을 줘서 요 돈 가지고 솔직히 엄청나게 경제 개발을 한 거야. 그러면 장점은 이건데 한일 기본조약은 단점이 더 많죠. 빨리 보자. 일본 새끼들이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를 안 했어요. 야, 봐봐. 내가 누구를 36년간 두드려 팼어. 병원에 누워있는데 가자마자, 야, 많이 아프지? 사과를 안 할게. 사과를 안 하고 병원비 없지? 너 퇴원하면 퇴원 축하비로 돈을 주겠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독도 문제도 여러분 대충 처리했죠. 그 다음에 제일동포, 정신대, 가로치고 우리 위안부 피해당한 할머니들, 그 다음에 약탈단 문화재를 여러분 대충 넘어갔어. 이게, 그러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지. 돈 받아가지고 경제 개발한 건 좋은데 너무 돈을 받느라고 여러분 좀 뭐랄까 디테일한 거 못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일본 새끼들이 뭐 지랄거려요. 독도 지네 거라고 그럴거리잖아. 아싸리 여기서 독도 니네 거라고 안 해! 그러고 막 엎어버리면 일본이 쓰면서 왔을 텐데 우리가 조금 급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게 여러분 기출문제 많이 나와요. 해보자. 요 문장 해볼게. 1910년 1910년 8월 22일 날 맺은 조약. 이거 무슨 합방 조약이야? 한일 강제 합방 조약이죠. 그러면 1910년 8월 22일 날 맺은 조약과 대한제국이 맺은 예전에 맺은 모든 조약을 무효로 한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때 한일 강제 합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권 뺏긴 거 있잖아. 그러면 한일 기본조약 할 때 첫 문장이 뭐냐? 1910년 8월 22일 강제 한일 합방 조약도 무효고 그 이후에 맺은 모든 조약도 그 전에 맺은 뭐 을사조약이 모든 걸 다 무효로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선 하는 말, 유엔에 따라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를 한국으로 인정한다. 요 두 문장이 딱 나오면 뭐예요? 한일 기본조약. 이거 한 3-4번 나왔어.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다시 1965년에 미국이 압박을 넣어서 한국이랑 일본이랑 국교 정상화를 했어요. 국사에서는 무슨 협정이라 불러요? 한일협정. 동사에서는 한일 기본조약. 자, 요때 여러분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돼? 1910년 8월 22일 맺은 조약 및 그 이전의 조약은 무효로 한다. 이거야. 그 전까지는 이제 없다 이거야. 그 다음에 우리 일본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을 유엔이 승인한 유일한 합법적 국가로 인정을 한다. 요 두 문장 딱 기억하세요. 요거 나오면 무슨 기본조약? 한일 기본조약. 이해돼 안 돼? 자, 볼게요. 몇 가지 했고. 자, 그럼 여러분 빨리 볼게. 그러면 65년에 가장 큰 사건은 뭐예요? 한일 기본조약이고, 요때 우리가 베트남에 무슨 군을 보내요? 전투부대. 국군 1사단 이상을 보내는 거죠? 됐고. 그러면 1966년 별일 없고, 1967년 별일 없죠? 해보자. 1968년. 예전 문제, 여러분 예전 문제 해줄게요. 베트남이에요. 계속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설날이라 그러죠. 설날, 음력 1월 1일. 요 설날은 우리가 다른 말로 무슨 정이라 불러요? 구정이라 부르죠. 그러면은 우리 솔직히 추석 다음에 구정이 제일 중요하잖아, 설날이. 그러면 베트남도 여러분 구정이 왔어. 이때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모여서 야 잠깐만, 우리 전쟁 중이지만 민족의 명절 아니냐. 그래서
구정 때 일주일간은 전쟁을 안 하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정 때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여러분 뭐를 맺어요? 휴전을 맺어요. 신사협정을 해요. 그런데 구정날 이거를 배반 때리고 호치민 부대랑 남베트남 여러분 민족전선이 막 엄청 쳐들어와요. 이거를 따라해보자. 1968년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구정 휴전을 어기고 구정에 여러분 엄청나게 쳐들어옵니다. 요거 따라해볼게요. 요걸 무슨 대공세? 구정 대공세라 불러요. 무슨 대공세? 구정 대공세야. 그런데 맨 처음에 여러분 미국이랑 한국군이 밀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있잖아. 뭐냐? 결국에는 우리 한국군이랑 미군이 여러분 오히려 구정 대공세 베트콩이랑 이 베트남군을 엄청 죽이는데 이때 미국이 실수를 해. 무슨 실수냐? 밀렸어. 밀려가지고 미국의 대사관이 잠시 있지만 점령당했다고. 그런데 반격을 해가지고 엄청 죽였거든요. 이때 미국이 실수를 한 거야. 뭐냐? 야! 카메라 돌려라. 우리가 역습을 당했는데 오히려 역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죽였다 해서 여러분 막 베트콩 죽은 막 시체 보여주고 막 미국 대사관 탈환하고 막 수백 명 죽인 장면을 막 미국에 보낸 거야. 근데 웃긴 게 뭐냐? 미국 국민들이 그거 보고서 흥분한 게 아니라 이런 나쁜 미군 저 동남아의 저 쬐끄만 사람들을 저렇게 죽이다니 하면서 좀 난리가 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군의 입장에서는 우리 군이 이렇게 잘 싸웠다라고 보여준 건데 미국 국민은 이미 싫지. 왜냐? 봐봐. 저때 징병제야. 나 여러분 텍사스에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막 댄스파트 하고 있는데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는데 지도에서 본 적도 없는 밀림에 끌려가서 막 베트콩이랑 싸워야 돼. 아니 미국을 쳐들어온 게 아니잖아 여러분. 맞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러분 베트남전 때 2만 명인가 5만 명이 죽어. 그러면 미국 엄마 아빠 입장에서도 잘 키운 내 아들 내 자식을 그냥 남의 나라 전쟁에 끌고가서 여러분 막 죽어버리는 거야. 이미 여러분 미국 내에서 무슨 운동? 전쟁에 반대한다. 반전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무슨 대공세? 구정대공세 때 막 베트콩들 막 죽인 걸 딱 보여주니까 오히려 열광하는 게 아니라 저럴라고 내 아들 제임스가 저기서 죽었어. 그러고 여러분 반전운동이 엄청 벌어지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요때 호치민이 참 공산주의가 무섭긴 해요. 호치민이 여러분 공산주의가 혁명 일으킬 때 선동, 프로파간다, 언론 조작을 잘해요. 밝혀진 건데 여러분 이때 호치민이랑 중국이랑 모든 공산국가가 스파이라든가 언론 조작을 해서 여러분 미국 대학가나 언론에 자꾸 그런 정보를 보낸 거야. 무슨 말이냐? 아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 다 하는 거야. 이거는 우익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1968년 구정 대공세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무슨 운동이 발생해요? 반전 운동이 발생해서 마비가 되는 거야. 막 백악관 둘러싸고 젊은 애들이 막 데모하고 막 그거 영화 아니? 헌병들이 막 와가지고 데모하지 말라고 총을 딱 대니까 대학생들이 장미 꺾어가지고 막 총구에 막 집어넣고 그런 거 본 적이 있죠? 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나게 하다가 드디어 안 되겠는 거야. 심지어 너무 반전운동이 심하니까 미국의 대통령까지 나 안 할 거야 하고 나가버려 여러분. 뭔지 진짜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새롭게 뽑힌 대통령 여러분 1969년에 여러분 닉슨 대통령이 야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많이 죽었다. 너무 많이 죽고 반전운동하고 지금 막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여러분 1969년에 미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이라는 거를 발표합니다. 읽어볼게요. 무슨 독트린? 닉슨 독트린. 내용이 뭐냐? 야 조만간에 우리 미국은 어서 철수하겠다. 베트남에서 조만간에 철수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뭐야? 발 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동맹국이 다른 나라 공산국가죠?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헬프 도와주겠다. 하지만 먼저 동맹국 자체가 그 나라를 막고 나서 우리가 상황 봐서 도와주겠대. 잠깐만. 베트남전엔 베트남이 부른 것도 아니잖아요. 지가 들어와 싸웠죠. 그런데 여러분 닉슨 독트린 봐봐. 동맹국이 공격하면 미국이 도와줄 건데 우선 우리가 도와주기 전에 네가 먼저 막아라. 네 스스로 도와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힘든 거야. 그래서 야, 우리 웬만하면 이제 이런 전쟁 안 하겠다. 중국아, 소련아, 이제 그만하자. 하면서 여러분 발을 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969년 닉슨 독트린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냉전이 많이 완화가 되고, 요 이후에 해보자. 요 이후에 뭘 하느냐? 실제로 몇 년 있다가 미국이 여러분 완전히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그 다음에 누구랑 친해져요? 중국이랑 나중에 대통령이 가서 만나고 어떻게 중국이랑 수교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냉전이 완화되고, 베트남전에서 빼기 위한 여러분 사전 작업이 무슨 독트린이에요? 69년 무슨 독트린? 닉슨 독트린. 잘 나와 안 나와? 이거는 세계사 동사 공통 문제예요. 무슨 독트린? 닉슨 독트린. 외울게요. 자, 1968년에 베트콩 호치민이 무슨 대공세? 구정대공세에서 막아내서 언론에다 보도했는데 오히려 미국 국민들이 개박치죠. 무슨 운동? 반전운동. 그거의 결과 1969년 미 대통령이었던 무슨 스니? 닉슨 독트린. 내용은 뭐예요? 미국이 베트남에서 조만간에 철수하겠다. 이런 전쟁, 이제 소모적인 전쟁 하지 않겠다. 웬만하면 공산주의랑 너네랑 전쟁하지 않겠다. 말로 해결하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동맹국이 공격을 당했을 때 도와주긴 하는데 니네가 먼저 막아라. 무조건 가지 않겠다. 안 싸우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 그래서 닉슨 독트린으로 뭐가 완화되는 거야? 몸무게야, 냉전이야? 냉전이 완화가 되죠. 됐고요. 그런데 수능, 봐봐요, 여러분. 사설 모의고사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기출문제죠. 6월, 9월, 경기도, 인천. 그러면 답이 2번이면 특히 수능에서는 답이 1번인데 2, 3, 4, 5번 지문도 계속 봐야 돼. 근데 뭐가 나왔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동사 수능 문제 중에 1969년 여러분 닉슨 독트린은 당연한 건데, 몇 년 전 여러분 수능 문제에 1969년 한국의 얘기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을까? 이거 엄밀하게 안 본 사람은 기억 못 할 거야. 내가 여러분 항상 뭘 했어요? 기출문제 먼저 풀라고 했죠. 풀 때 1번 답이면 2, 3, 4, 5번 보라고 했죠. 물어볼게. 한국에서 69년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해보자. 박정희 씨가 1963년에 대통령이 되는데, 요때 헌법은 뭐냐? 대통령 임기는 4년이야.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은 못해요. 그래서 8년 하고 은퇴해야 돼. 우리가 이것을 무슨 제한이라 그래요? 3번 못한다. 3번 중복돼서 대통령 임명되는 것을 제한한다. 무슨 제한? 중임 제한이 헌법에 써 있었어요. 그러면 63년에 한 번 하고 67년에 한 번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 번 하고 2번 했으니까 71년은 못 나오는 거죠. 무슨 제한에 걸려요? 중임 제한에 걸리죠. 그런데 여러분 69년도에 박정희 씨가 너무 속상한 거야. 왜냐? 경제개발 겁나 시켰지. 인기는 열나 많지. 그런데 이제 끝이야. 영원히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당시 박정희 씨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면 박정희 부하가 200명이었나 봐. 그럼 200명이면 헌법을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밤에 박정희 씨 국회의원들이 몰래 모여서 야당 의원들 몰래 여러분 헌법을 고쳐요. 어떻게? 대통령을 한 번, 2번, 3번까지 할 수 있다. 이거를 따라해 볼게요. 1969년에 박정희 씨가 헌법을 고쳐서 한 번 더 합니다. 무슨 개헌? 삼성개헌. 무슨 개헌? 삼성개헌이에요. 그럼 해보자. 69년에 90% 나오는 거는 무슨 독트린? 닉슨 독트린. 그리고 69년에 박정희 씨가 대통령을 한 번 더 하려고 헌법을 고쳤다. 무슨 개헌? 삼성개헌. 수능 기출문제의 지문으로 나왔던 걸 해주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자, 왜냐 여러분, 수능 기출문제 나왔던 거는 갑자기 뚝 튀어나와도 할 말이 없어. 맞잖아. 자, 이거 기억나는 사람? 모르죠? 지금 외우세요. 좋죠? 자, 볼게요. 됐어, 여러분. 그러면 1970년 해보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리 누나가 태어나요. 거짓말입니다. 자, 됐고요. 자, 거짓말이고 70년엔 별거 없죠. 그거 해볼게요, 여러분. 1971년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해볼게요, 여러분. 자, 1971년에 여러분 미국의 키신저라는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속닥속닥 거려요. 왜냐 여러분, 지금 해줄게. 미국이 가장 식은 게 누구야? 소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1958년에 중국이랑 소련이랑 싸워서 거의 절교했어요. 이거를 중소 무슨쟁이라 불러요. 중소 분쟁이야. 그러면 미국이 보기엔 둘 다 공산국가지만 소련이 더 무섭거든. 그런데 중국이랑 이렇게 놀러왔더니 중국도 대약진 운동 기후에 거의 멘붕이 와서 못 사는 거야. 그리고 너무 소련이 싫은 거야. 그런데 71년도에 할리 키신저라고 미국에 가서 야 우리 닉슨 얘기 들었지? 우리 철수하고 할 거 했더니 중국 마오쩌둥이 되게 좋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봐봐 여러분, 중국은 이때 인구가 10억이야. 근데 대만은 얼마일까요? 타이완 2천만이야. 그럼 니네 물건 팔 때 중국 가야 돼, 대만 가야 돼? 중국이 짱이죠 여러분. 맞잖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이때 여러분 미국이 도움을 줘가지고 유엔에서 누구를 쫓아내요? 타이완을 쫓아내요. 이때 장제스를 쫓아내고 여러분 유엔에 누구를,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공을 가입을 시키는 게 언제야? 71년이야. 뭔지 아시겠죠? 자, 다시 보자. 잠깐만. 자, 대만을 우리가 따라해볼게요. 대만의 정식 이름이 무슨 민국이에요? 중화민국. 그러면 마오쩌둥의 정식 명칭이 뭐야? 중화인민공화국이죠. 그러면 중화민국은 짱이 무슨 제스야? 장제스. 나름 무슨 주의? 민주주의. 중화인민공화국은 지금 현재 무슨 주의예요? 공산주의죠. 그럼 여러분, 중국은 전 세계 왕따기 때문에 유엔에 가입도 안 됐던 거야. 그러면 유엔 가입 누구였어요? 장제스였죠. 중화민국이었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봐봐, 미국이 계산을 한 거야. 뭐냐? 중화민국도 우리 편이긴 한데 무역하거나 여러분 소련 견제하려면은 중국이 더 수백 배는 크잖아. 수천 배가 크잖아. 인구도 많고. 그래서 71년도에 타이완을 유엔에서 쫓아낸 다음에 여러분 중공이 가입되면서 이때부터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이 되는 거잖아. 이거 옛날 문제 푼 거 기억나죠? 기억나 안 나? 71년. 됐어요. 자, 외웁시다. 이거는 꼭 외울게요, 여러분. 그래서 아하, 71년에 미국이 누구를 약간 이제 완전 버린 건 아니지만 누구랑 접근하는 거야? 중화인민공화국. 그쵸? 왜? 쓸모가 있는 거야, 여러분. 왜?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소련주 견제할 겸 뭐가 필요해? 이제 커다란 여러분 시장이 필요하잖아. 공산주의지만 여러분 나중에 결국 개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71년도에 불쌍해요. 타이완. 이때 누가 살아있었어? 장제스가 75년까지 살아있었거든. 그럼 장제스 막 울고 불고 막 나한테 전화 왔었어. 거짓말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요거 꼭 외울게요. 오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1971년 드디어 유엔에서 대만, 타이완, 중화민국이 축출되고 누가 가입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나중에 모두예요. 안전보장 상임이사국까지 했다. 외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해보자. 꼭 외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 1972년에 진짜 많죠. 해볼게요. 봐봐. 71년에 드디어 중공이 유엔에 가입을 했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사실상 누구의 선물이야? 미국의 선물이죠. 그래서 미국 여러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어디를 방문해요? 중공을 여러분 방문해서 무슨 쩌뚱을 만나 여러분? 마오쩌둥을 만납니다. 무슨 쩌뚱? 마오쩌둥을 만납니다. 야, 근데 우리 큰 실수했다. 무슨 실수했느냐? 선생님이 하나 빼먹었어. 이 바보들. 자, 볼게요.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 베트남 본격적인 파병이고, 1966년에 여러분 중공에서 이거 빼먹었잖아. 무슨 대혁명이 있어요? 문화 대혁명을 다시 해야 되겠죠. 아까 하긴 했지만 살짝 한 거라 진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문화대혁명 딱 10년 가요. 언제까지 가냐? 1976년이에요. 그럼 잠깐만. 문화대혁명이 왜 끝나느냐? 요때 여러분 외워둘게요.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던 무슨 쩌뚱이 죽어요? 마오쩌둥이 죽으면서 끝난 거야. 그러면 마오쩌둥이 죽은 게 몇 년도가 되는 거예요? 1976년. 죽는 순간 무슨 혁명이 다 끝난 거야? 문화대혁명이 끝난 거죠? 요거를 아주 재밌게 해줄게요. 자,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말로 해보자. 자, 1958년에서 61년. 마오쩌둥이 여러분, 야심차게
무슨 운동 벌였어요? 대약진 운동 벌였지만 사실상 수천만 명이 아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약진 운동 실패하고 나서 마오쩌둥은 약해지고 대신에 누가 등장해요? 류사오치와 무슨 핑? 덩샤오핑이 등장해서 실용적인 개혁을 하죠. 그러면 이때 마오쩌둥이 기분이 나쁜 거야. 잘못하면 여러분 내 권력이 뺏기겠죠. 그래서 뭘 하느냐? 여러분 1966년부터 1976년부터 이제 무슨 대혁명? 문화 대혁명을 하는데 전제가 필요해요. 자, 15년 전부터 마오쩌둥이 모든 초, 중, 고등학교들을 세뇌시켜요. 중국 역사 5,000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마오쩌둥이다.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산주의로 처음으로 중국 인민이 가장 행복하게 산다. 자본주의는 악마다. 자본주의는 사탄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여러분 자본주의는 사탄, 마오쩌둥은 신으로 여기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완전히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문화대혁명은 뭐냐? 갑자기 마오쩌둥이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마오쩌둥이 갑자기 딱 봤더니 야 잠깐만 이거 류사오치 덩샤오핑이랑 여러 반대파가 있는 거야 자기의. 그럼 어떻게 해요? 걔네를 그냥 총으로 쏴 죽이면 너무 좀 심하잖아. 너무 티나잖아. 그래서 갑자기 시골에 있는 10대 20대 애들을 빨간 여러분 스커퍼트를 하고 100만 명을 베이징으로 불러요. 부르는데 걔네 막 춤추고 와서 하는 말이 모두 뭐를 가지고 있느냐? 마오쩌둥이 수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록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공부하면서 야! 자본주의는 타락이다. 자본주의는 악마다. 자본주의 문화를 없애자 해가지고 뭘 하냐 해볼게요. 일단은 어떤 애가 와. 야, 우리 아빠 피아노 친대. 그러면은 홍위병 젊은 애들이 가가지고 아들까지 가서 피아노 치는 아빠를 잡아다가 반 죽여요. 왜 죽이는 해볼게. 아저씨, 피아노는 서양 귀족들이 농민을 착취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즐겼던 태폐 문화다. 당신이 왜 이걸 하느냐 해서 피아노 때려부시고 그 아빠 반쯤 죽여요. 두 번째, 무술가들을 잡아다가 반 죽이고 하는 말. 무술가들은 이 무술을 이용해서 지주와 왕조에 충성하고 농민들을 억압한 놈이다. 때려 죽여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자수해. 우리 아빠 일본 대학 나와서 일본한테 그러면 가. 달려가서 이 쪽발이 새끼하고 그러면 또 때려 죽여요. 농담 같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한번 다큐를 봤는데 이따 못되게 생겼어. 70 먹은 한 60 먹은 할머니가 이거야. 아주 나쁜 할머니 봐봐. 자랑스럽게 얘기해. 어느 지주집에 달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100명이 쳐들어가서 그 집안 사람들을 뒤져봤더니 달러가 있더래. 그래서 온 가족 8명을 거꾸로 매단 다음에 입에다가 뺏은 달러를 놓고 망치로 입을 때려서 다 없앴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랑스럽게.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장면. 홍콩의 재벌인데 탈출했겠지? 그 아저씨 하는 말이 집이 굉장히 잘 사는 좀 부유층이었나 봐. 교육받은 집안이었나 봐. 홍위병이 쳐들어와서 14명인가 다 때려 죽인 거야. 영어랑 일본어 잘한다고. 교수 집안이었다고. 그래서 다행히 탈출해가지고 온 게 있고. 또 뭐가 있더라? 뭐 영어, 미국어 잘하면 때려 죽여요. 다 때려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때 죽인 게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 또 모두 있느냐? 니네 중국 가잖아요? 모든 박물관에 가면 비사기나 항아리가 있잖아. 자세히 보면요. 다 금이가 있어. 뭐냐? 홍위병들이요. 모든 박물관에 가서 진시황의 낭야, 대각서, 강희제, 비석을 다 때려부셔. 왜냐? 왕이랑 귀족들은 농민을 착취한 새끼들이다. 그들이 만든 비석 모든 걸 다 때려부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비석은 다 수천 개 갈라지고 다시 붙인 거야. 그래서 유일하게 어떤 박물관만 남았어요. 왜냐? 홍위병이 때려부시러 오니까 이 박물관장이 기지를 써가지고 여기는 마오쩌둥이 인정한 박물관이야 해서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황당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하나 해볼게요. 덩샤오핑이 목적이잖아. 덩샤오핑 아들이 베이징 대학에 다녔거든요. 그러면 베이징 대학의 홍위병들이 덩샤오핑의 아들을 딱 잡고서 목을 잡은 다음에 뭘 하는지 해볼게. 야, 니네 아빠 서양의 바둑인 체스를 둔다며? 체스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만약에 체스를 둔다고 얘기하는 순간 홍위병이 달려가서 서양 체스를 때려 죽일 거 아니야. 그래서 아빠 살리려고 이럴산스 막 반대하니까 엄청나게 고문하고 때리다가 여러분 옥상에 던져가지고 하반신 불구가 됐나 죽어 여러분. 왜? 거기에서 체스 둔다고 얘기하는 순간 때려 죽이는 거야. 완전 광기죠 여러분. 그래서 학자마다 틀린데
3천만 명에서 얼마가 죽었어요? 5천만 명 이상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오쩌둥이 했고 그의 부인의 친구 4명이 주도하거든요. 얘네들을 문화대혁명 무슨 방이라 불러요? 사인방이야. 얘네가 엄청 죽이는데 솔직히 뒤에는 누가 있어? 마오쩌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 알려줄게요. 중국은요, 이 문화대혁명 때 5천년간 내려오던 인이, 예지, 문화가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웃긴 얘기 해보자. 중국이 여러분 멋진 드라마나 영화 못 만들어. 왜냐? 문화대혁명 때 여러분 요 10년 앞뒤로 여러분 10년 해가지고 문화가 다 단절돼서 여러분 인이, 예지 그런 게 없어. 윤리가 없어진 거야, 많이.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중국 보면 막 엽기적인 사건 나죠. 그게 왜 그러느냐? 이때 여러분 그나마 남아있던 좋은 미풍양속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이때. 응? 이것 때문에 중국이 50년, 100년 후퇴한 건데 지금도 회복이 안 돼. 무슨 대혁명? 문화대혁명. 이때 이용한 애들을 우리가 빨간 스카프로 이용을 했다. 빨간 거 입고서 100만 명이 왔어요. 무슨 병? 홍위병인데 더 웃긴 얘기 해줄게요. 홍위병이 베이징에 한 100만 명 모였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진짜 마오쩌둥의 후계자라고 세패로 갈라져. 세네패로 갈라져가지고 홍위병 애들이 총을 탈취해가지고 홍위병끼리 베이징에서 뭐 전투가 벌어져. 스펙타클하죠. 그러니까 마오쩌둥 야 이 새끼들 감당이 안 된다 해가지고 다 하방 시골로 강제로 돌려보내는데 머리를 써. 뭐냐? 고향으로 가면 고향에서도 뭔가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고향에서 또 친척이 있으니까 새가 되니까 내가 만약에 고향이 안양이면 강릉으로 보내고 얘가 과천이면 평양으로 보내는 거야. 그럼 가면 뭐가 되느냐? 가서는 말로 그래. 야! 너네 홍위병들 이제 문화대혁명 다 했으니까 시골 내려가서 농민을 도와라. 집에 가면 되잖아. 집을 안 보내요. 내가 안양놈이면 부산으로 보내. 그러면은 농촌 가면 말도 안 통하고 뭐야? 머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시골에서 동굴이나 뭐 주면은 일로 와 너를 평생 일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진핑 아시죠? 그놈도 그때 시골 가서 6년 동안 일했어. 동굴에서 자면서 6년 일하다가 시진핑 집안이 좋거든. 시진핑 아버지가 건국자 중에 하나야. 나머지는 시골에서 죽었는데 그나마 시진핑은 여러분 아버지가 서열 3위인가 4위였어. 한 5, 6년 개고생하다 간 거야. 그놈도. 재밌죠? 무슨 대혁명? 문화대혁명.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대혁명 하면 딱 무슨 병이 떠올라야 돼요? 콜라병이야? 홍위병이야? 홍위병. 문화대혁명은 결국 누구를 제거하고 싶었던 거야? 실용주의. 또 누구야? 누구의 반대파? 마오쩌둥의 반대파를 여러분 제거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 여러분 홍위병은 이용당하다가 다 뭐가 돼? 농촌 여러분 거의 머슴이 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자, 됐어요. 재밌지 않니? 아까보다 재밌죠? 자, 보겠습니다. 됐어. 다시 돌아와서 아까 그럼 어디까지 했지? 1972년 해보자. 1972년에 여러분, 자, 그럼 잠깐만. 문화대혁명이 몇 년도예요? 1966년에서 1976년이죠. 요거 해놓고 해보자. 하는 이유가 있어. 1972년에 미국 대통령 무슨 쓰니 여러분? 닉슨이 중공을 방문해서 무슨 쩌둥을 만나요? 마오쩌둥을 만나서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면 닉슨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중국에서는 지금 무슨 혁명 중이었어? 문화 대혁명 중이었죠? 그런데 요때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교한 건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이 국교 수교하는 거는 1979년이야. 다시 미 대통령 닉슨이 중국 방문한 건 언제야? 1972년. 무슨 대혁명 중에? 문화 대혁명 중에. 그러면 72년에 미 대통령 닉슨과 마오쩌둥이 만났을 뿐이지 미중 국교 수교는 아니죠. 미중 국교 수교 언제라고요? 1979년. 일본 새끼들 눈치 엄청 빠르죠. 야, 중공 인구 10억이야. 거기랑 국교 수교하면 먼저 뭔가 사업할 수 있겠죠. 바로 여러분 해보자. 1972년 자 중일 공동 성명서를 내서 여러분 요때 중국과 일본이 무슨 수교를 해요? 국교 수교를 합니다. 봐봐. 그러면 해보자. 일본이랑 중국이 공동성명할 때 뭐라 그러느냐? 우리 일본은 중국의 유일한 정부를 중공으로 여긴다. 한마디로 뭐냐? 중일 국교 수교하면서 1952년 봐봐.
일본이랑 대만이랑 일화 무슨 조약을 맺었어요? 평화 조약을 맺어서 일본이 국교 수교하자마자 제일 먼저 사귄 게 누구야? 대만이죠. 20년 만에 여러분 대만을 버리는 거야. 왜냐? 중국은 그래요. 야, 대만이랑 국교 수교 끊어야 나랑 사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왜? 중국의 유일한 정부는 우리 중공이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새끼들과는 수교하지 않겠다가 지금도 조건이야.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볼게. 1972년 중국과 일본이 공동성명 내서 중공 마오쩌둥과 일본이 국교 수교했을 때 누구 버린 거야? 타이완과는 수교를 끊어버린 거야. 그러면 1952년에 맺은 일화 평화조약이 끝나버린 거죠. 야, 일본 눈치 엄청 빠르죠. 왜 그런 거야, 여러분? 돈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좋아서 그래, 일본아, 우리 배상금 안 받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봐, 중공 마오쩌둥이랑 일본이랑 국교 수교할 때 일본도 아부하죠. 우리 중공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였더니 중국도 고마워. 너네 그 2차 대전 때 우리가 배상금 포기할게라고 한 거야, 여러분. 이해되겠어요? 또 하나, 세 번째, 되게 많죠? 되게 많아요. 나 혼자 신난 것 같아. 자, 또 1972년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미국이 일본의 주권을 언제 회복시켜줘요? 1952년인데 오키나와는 안 줬어. 그럼 미국이 왜 오키나와 안 줬을까?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 있어서 여러분 중국을 압박했단 말이야. 그런데 1972년에요. 미국이 일본에게 여러분 20년간 가지고 있던, 따라해볼게요. 무슨 나라를 돌려줘요? 오키나와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오키나와가 원래 무슨 큐였어요? 당규 큐야, 류큐야? 류큐였죠. 1879년에 먹었었죠. 그러면 오키나와를 미국이 몇 년간, 45년부터 여러분 72년까지 거의 30년간 가지고 있다가 언제 돌려줘요? 72년에 미국이 오키나와를 돌려준다. 그러면 OX 해보자.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주권 회복했지만 아직 뭐는 안 준 거야? 오키나와는 안 준 거죠. 그럼 오키나와 언제 주는 거야? 72년에 주는 거야. 그러면 세 가지에다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천천히요. 그럼 잠깐만, 72년 겁나 중요하죠. 1972년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다. 하지만 미중수교는 아니다. 미중수교 언제야? 1979년. 1979년. 72년에 일본은 무슨 수교했어요? 국교 수교했죠. 그러면 일본이 타이완, 대만 버린 게 언제야? 1972년. 그쵸? 그리고 일본 신났네. 중국이랑 수교하고 뭐도 얻었어요, 다시. 오키나와. 무슨 나와? 오키나와. 여러분, 지금 하는 것도 수능에 나왔던 지문이야. 해볼게요. 박정희 씨가 여러분, 자, 1969년에 무슨 개헌했어요? 삼선 개헌해서 71년도에 대통령이 됐어. 이제 끝이지, 이게. 이게 끝이지. 근데 마음속에 무슨 심이 생겨? 샤프심이야, 욕심이야? 욕심이 생겨. 3번 하니까 영원히 하고 싶으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여러분, 1972년 몇 월 달에? 10월 달에 전국에 계엄령을 내려서 국회를 어떻게 해요? 폐지한 다음에 청와대에서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을 무슨 헌법이라 불러요? 메이지 유신의 유신 따와서 무슨 헌법? 유신헌법. 요 유신은 뭐냐? 한자로 개혁이란 뜻이야. 그러면 유신헌법의 내용은 뭐냐? 첫째,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다. 두 번째, 대통령의 무슨 제한이 없다. 중임 제한이 없다. 영원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을 직선제가 아니라 무슨 제? 간선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인데 써볼게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는데 솔직히 다 누구 부하야? 박정희 부하야.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유신헌법은 아니 박정희 씨가 경제개발한 거 다 있는데 앞부분은 잘한 것도 분명히 있어. 그런데 72년 유신헌법은 박정희 씨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박정희 씨가 1972년 유신헌법을 해가지고 역사에 조금 많은 이제 오명을 남기죠.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박정희 씨가 1979년 북한에게 죽은 게 아니죠. 자기가 믿었던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국정원 원장이었던 무슨 재규 여러분 김재규 씨한테 10월 26일 날 이제 암살을 당하시잖아.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 자 추가해 볼게요. 자 얼른 자 해보자. 오늘
1972년 해보자. 미 대통령 닉슨이 중국에 방문했지만 국교 수교는 아니다. 국교 수교는 1979년. 두 번째, 미국이 누구 버렸어요? 원장님이야, 타이완이야. 타이완 버리고 중공이랑 수교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본 72년 신났네. 무슨 나라를 다시 받았어요? 오키나와. 무슨 나라? 오키나와. 그런데 72년에 한국에서는 박정희 씨가 아쉽죠? 자, 무슨 헌법을 했어요? 유신헌법으로 유신체제가 됐죠. 나중에 언제 돌아가세요? 79년 11월 돌아가시죠. 해보자. 삼선개헌 69년, 유신헌법 72년, 암살 79년, 동사 수능의 기출문제 보여주고 나왔던 거야. 내가 기억해서 해주는 거야. 그럼 언제든 여러분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응?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